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문명이 잉카 문명입니다. 근데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남겨놨는데 그 중에는요, 이런 머리뼈도 발견돼요. 어떻게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일부러 머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옛날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 머리에 틀을 씌워 놓으면은 아이가 머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옆으로 못 자라면 위로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걸 편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좀 늦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손주들 낳거나 이러면은요, 얘야 너는 왕족이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만 봤더니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유행에 앞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헤어스타일을 바꾸잖아요. 이분들은 헤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적어도 패션을 추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좀 패셔니스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머리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이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잔뜩 그려서 무덤 속에 많이 남겨놨어요. 그게 이제 부장품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은 그 페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잉카인의 후손이죠. 그래갖고 그 아버지 때부터 이런 검은 돌들을 1000개 이상이나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소장하고 있던 그림들을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잉카인들이 남긴 그림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뭐 태양을 숭배하는 듯한 우상 숭배 장면 같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건 뇌수술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잉카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고 동물이 하나 엎어져 있는데 여기 꼬맨 자국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튜브 연결돼 있고 도구들 있죠. 여러분, 잉카인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꺼내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잉카인들한테 잘못 걸리면 심장을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왕절개 장면도 막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인들이 망원경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도 있고, 이건 아마 혜성을 그린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공룡이니까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사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이 왼쪽 동물이 뭐예요? 공룡 종류죠. 무슨 공룡? 여러분, 이게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게 부르니까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무슨 공룡이냐면 오동통한 공룡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석 발굴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은 특징으로 볼 때 알로사우루스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잉카인들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했다는 그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걸 보세요. 머리에 뿔 3개 달린 공룡 기억나세요? 이거 아까 이름이 뭐였죠? 어른들은 지금 뭐 트리만 거의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트리케라톱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이 손에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이 트리케라톱스로 올라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관찰력이 좋은지 퀴즈.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 등에 안장 같은 게 얹혀져 있죠. 여러분, 이게 이 동물 자체 무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 등에 안장까지 얹었다는 얘기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트리케라톱스를 길들여서 타고 다녔다는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이 긴 공룡인데 디플로도커스인데 또 잉카 사람과 함께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룡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알기 시작한 역사는 18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공룡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의 역사는 200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그림들은요,
최근에 그려진 그림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잉카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공룡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안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먼저 볼 수 있었다면 과거에 이런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을 확인하기 전에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다 받는 바람에 저런 동물들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돌에는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아예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 아예 공룡 모형들도 발견돼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요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들이고 조금 거기서 내려가면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나스카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건조한 사막 고원지대거든요. 그래서 강을 따라서만 밭이 조금 있고 여기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인데 근데 사막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한 게 이건데 여러분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산이고 여기는 들판이고 그러니까 사막이고 근데 이 사막 여기저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100m가 넘는 그림들이 땅바닥에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땅에서는 안 보이고요. 높은 데 올라가야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많이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이요, 그 흔적을 남겨놨는데 이건 미이라예요. 그리고 이건 천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니까 썩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부터 1300년 전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들인데 이게 천조각에 동물이 그 수가 놓아져 있죠. 근데 그 동물 확대해 보면 뭐예요? 예, 공룡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카 사람들도 공룡의 모습을 남겨놨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를 구워서 만든 유물들인데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그 잉카 문명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실 때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점토 모형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는 동물 모형들도 발견돼요. 그래갖고 이런 점토 모형들이 무려 3만 점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발견됐으면 조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조작할 수도 없는 점토 모형들인데 그래갖고 이제 아까 그 돈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점토 모형 중에 동물 모형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뭐예요? 전형적인 공룡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그 초딩 작품 아닙니다. 초등학생들 작품이 아니고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멸종된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뭐냐면요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예요. 람포링커스라고 하는 꼬리에 아주 이런 특징이 있는 익룡 종류예요. 닮았죠? 좀 놀래고 계시죠? 놀라면서 점점 혼수 상태로 들어가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모습으로 남겨놨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이름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800년대에 그린 상상도에는요 꼬리를 축 처지게 잘못 그려놨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얘네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구나 이걸 겨우 알게 됐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요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관찰하지 않고는 저런 사실적인 모형을 남겨놓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 밖에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소우루스도 사실적인 모습으로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 있죠.
인디안들이 남긴 벽화에도 공룡이 발견돼요. 이건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안들의 폐허인 아나사지 폐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디안들의 살던 주거 흔적이에요. 근데 그 마을 입구 부분에 여기 옹기종기 사람 몇 사람 보이시죠? 근데 이쪽 절벽면에 그려진 벽화거든요, 이게.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사람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 아래 타원으로 된 안쪽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갑자기 보인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머리가 보이세요? 꼬리 이쪽에 이렇게 있죠? 그 윤곽을 그대로 그리면 이런 윤곽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공룡 모습이에요. 인디안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유물 칼 표면에도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그 주라기 공원 영화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그 아포토사우루스거든요. 예, 이 아포토사우루스인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땅 그쪽이에요.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 지역에 우룩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 도시. 근데 여러분 우룩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 이름 혹시 아세요? 우르죠, 우르. 우르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우룩은 그 강 건너편 여기가 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있죠. 예. 그 지역에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다 인주를 묻혀갖고 또로로 굴리면 그림이 찍히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동물을 가만 봤더니 이 아파토사우루스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요, 그 AD 100년경이면 예수님 조금 이후예요. 그때 당시가 로마 제국 시절이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그려놓은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일강 악어도 그려져 있고 나일강의 머슬렌 배들도 있죠. 지금 여러분은 2000년 전 나일강의 풍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이제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윗부분을 잘 보시면 저기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저거 뭐예요? 전형적인 비교적 선명한 공룡 그림이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아니 정말 사실적인 그 풍경을 그린 게 맞다면 AD 100년경에 나일강 쪽에 공룡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쯤에도 공룡 종류들이 나일강 쪽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이 동물 이름도 남겨놨어요. 자, 각자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게 크로코딜로 파르달리스인데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크로코다일 레오파드라 그래서 악어 표범이에요.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태가 멸종된 공룡 종류예요. 좀 계속 충격을 받으시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로마 시대 모자이크 벽화에도 이 타니스트로페우스와 같은 그런 공룡이 그려져 있는데 칼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아시죠? 예,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에도 멸종된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기린은 아니에요. 이런 기린은 되게 목이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뻣뻣하게.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목이 긴 공룡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는 어느 동굴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 윤곽을 좀 선명하게 처리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브론토사우루스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모사사우루스라 그래가지고 이 화석으로만 발견되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석으로 발견될 때는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졌던 동물인데 그게 사람과 함께 그려진 그릇이 터키 지방에서 발견되는데, 여러분 여기 묽게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그 동물들 그려진 걸 보면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옛날 그림에도 이제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 종류가 그려지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고대에 남겨진 유물들에는요 이런 괴물들이 그려지는 것들이 꽤 발견돼요.
근데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괴물이다 이랬는데 가만 봤더니 공룡 종류들을 그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중세 시대에 어떤 괴물을 처치하는 장면을 이제 새겨놓은 건데 이게 그 노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뭐 바실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 1600년대에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릇이 발견됐는데 그 밑에 그려진 그림 중에 이 동물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머리에 장식이 달린 듯한 하드로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그림에도 머리에 장식이 달린 듯한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동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까운 그 캄보디아 있죠. 이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사원 아세요? 이런 데 구경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사원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한쪽에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중에 얘가 좀 이상한데 이거 혹시 무슨 동물인지 기억나세요? 등에 빈대떡 붙이고 다니던 스테고사우루스 있죠.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동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그 상나라 때나 그 당나라 때의 유물이라고 알려진 것들인데요. 공룡 용 종류가 그려진 것들이 발견되고, 용 얘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아주 총명했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사로잡아간 왕이 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고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수많은 제국 중에 가장 영화를 누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제국의 왕들은요 느부갓네살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유명하긴 한데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죠, 이름이.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요 이렇게 외워요. 갓 4살의 왕이 된,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그분은 바로 왕이 됐어요. 이분은 4살의 왕이 됐고, 이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세운 문이 발굴됐거든요. 근데 그 문 표면에 동물들을 그려놨는데 그 동물 중에 이 동물이 약간 이상한데 이게 네발 공룡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동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독수리가 크면 막 이렇게까지 큽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보다 훨씬 컸던 동물이 살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프테로사우루스인데, 여러분 이 프테로사우루스예요. 이 새는요 뭐 기린만큼 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런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 동물을 낚아채서 날아갈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웬만한 분들은 다 낚아채서 날아가는 거예요. 덩치가 큰 분들 빼고는요. 여러분 저런 새가 이 주변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딴 데 가는 사람들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장이거든요. 근데 그 도장 표면에 여기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을 낚아채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BC 1300년 경쯤 유물이거든요. 그럼 이때가요 성경 역사로 볼 때 언제쯤이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 유명한 사사 중에 힘이 센 삼손, 300용사 기드온, 그렇죠? 뭐 온니엘, 드보라 이런 분들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프테로사우루스가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장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요. 그런 동물이 17세기까지도 유럽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파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뭐 그림이니까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이 1600년대까지도 살았었다라는 것을 그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의 퀸즐랜드라고 하는 지역 요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그 쿠크 아일랜드 원주민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어떤 동물을 설명을 하는 것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멸종된 어룡 종류예요. 물에서 사는 공룡.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여기 목부터 등까지 뼈가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식도 그려져 있고 위장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림을 그린 걸로 보아서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하나를 삼켰는데 이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밖에 이제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림에도 거대한 동물이 뭐 고래를 삼킨 듯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여러분,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요, 자동차나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게 또 이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는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공룡 화석 발견된 장소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된 거거든요. 미국에서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이거 이제 발견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런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다리뼈를 현미경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관찰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게 발견됐어요. 뭐냐? 생체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혈관의 흔적으로 여겨지고 이것은 적혈구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근육이나 이 근육의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섬유 조직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요 화살표로 된 요 부분을요,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뼈는 칼슘이나 이런 무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형태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이나 근육이나 이런 부드러운 조직들은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화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부드러운 상태로 수천만 년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수천만 년이 아니라 수천 년 견디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다리뼈 속에서 생체 조직이, 그것도 부드러운 조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말은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 공룡들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가면은요,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는. 좀 쉽게 얘기하면요, 물에 넣고 끓이면 육수 나온다. 거의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그 보고에 따르면요, 이게 전기톱으로 자르거나 이러면 노린내가 나기까지 한다. 그럼 생체 조직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거기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지 여기 영어로 써 있죠. 자, 각자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해석해 보세요. 해석은 쉬울수록 좋아요.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뼈다구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1960년대에 발견된 공룡 뼈를 1980년대 과학자들이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뼈 상태가 너무 신선해갖고
처음엔 물소뼈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공룡뼈일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 뼈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봤더니 뿔 달린 공룡, 오리지둥이 공룡, 작은 육식 공룡의 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고 믿을 만한 다양한 증거들이, 어떤 건 아주 분명한 증거고 어떤 건 약간 희미한 증거지만 너무나 다양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런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거의 몰랐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면 전 세계를 뒤지면서 다녀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한쪽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지구 반대쪽에서 곧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만 가지면 저 자료들을 다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두 개면은 무시해도 되는데 너무나 다양하게 계속 발견되니까 이거 뭔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주장과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주장, 어느 쪽이 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주장이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이 심각해요. 어찌 보면 이쪽이요, 현대판 신화예요. 사람들은요, 이쪽이 신화고 이쪽이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쪽이 신화고 이쪽이 역사예요. 지금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표정이.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겠습니다. 자, 몸 좀 푸시겠습니다.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아까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그 화면에 이렇게 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땅에 있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약을 이제 배우는 그 시간에 교수님도 저 말씀 그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책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신을 이해하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화라든가 신을 이해하는 표현이지 그것이 역사나 과학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여러분 저런 진화론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과학관, 그리고 진화론적인 그런 역사관.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역사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 과학관이라든가 역사관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여러분 신화에 가깝습니까? 그 공룡의 세계를 6,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말하는 이게 신화죠. 그게 전설이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전설이지. 오히려 보니까 비교적 그 뭐 몇천 년 전에 살았잖아요, 공룡이. 그리고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중세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공룡하고 싸우고, 즉 용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일 수 있었다는 거죠. 기사들이 이렇게 용을 싸우고 용을 물리치고 날아다니는 뭐 그런 용들을, 중국에도 나오는 신화로 알았던 이런 것들이 실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물론 저는 이제 여러 번 저런 걸 보고 같이 이렇게 뭐 우리 새가족 모임 때도 나누기도 하고 이랬지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 과학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것에 이렇게 속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우리 김명원 박사님 같은 분은 좀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한번 모시면 저런 세미나를 한번 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세미나를 안 열어도 인터넷에 저분이 강의하신 게 쭉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한자 같은 때, 그리고 저분 말고도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몽골 같은 그런 역사책들, 그 신화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런 역사책들이 나와 있어요. 신화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로,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만한 그런 일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터넷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니까 과학이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허구들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은혜가 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실제로 여러분 그 현대에 많은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예수님 행하신 이런 기적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거는 그냥 그때 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관한 이 기적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누었던 이런 말씀들이,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한번 호기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안에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우리가 그대로만 순종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와 똑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후산나 원장님이 우리 강단에서 첫 번째 기름병은 별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도 아니었어요. 네, 이게 좀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네 번째를 보니까 그런 금기름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는 문자대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믿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조건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으면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요, 나의 편견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이 가능성,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사실 과학자라는 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천재들이잖아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티라노사우루스 저런 것들이 멸종됐다 그러면서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거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설을 낸 거죠. 지구 역사를 이제 지구 역사를 130억 년, 140억 년, 135억 년으로 맞춰서 140억 년 정도로 이렇게 빅뱅에 맞춘 겁니다. 이렇게 빅뱅에 일어날 수 있는 그거에 맞춰서 그걸 이렇게 가설로 쭉 만들다 보니까 사람 공룡은 한 6천만 년 전에 살았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지금 안 보이니까. 이걸 믿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진리라고 가리키는데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건 학설이에요, 학설. 근데 우리가 보니까 더 많은 증거들이, 실제 증거들은 공룡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공룡을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 너무 믿을 필요 없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도 주님이 역사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태양이 멈췄던 것도 실제 멈췄던 거예요. 뭐 갈대 바다가 뭐 갈라지고 물이 이렇게 좀 줄어가지고 된 거다. 그런 거는 무창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쭉 뻗은 팔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막 그런 것만 기대하고 요행만 기대하고 기적만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러자고 여러분 저걸 본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잠시만요. 한영아 가서 옷 입고 와. 옷 잠바 입고 와. 잠바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그분의 믿는 자들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쭉 뻗은 팔로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쭉 뻗은 팔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경험, 이 기적, 이 체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이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아라바시 안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아버지 아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아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오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님, 오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 아버지 아라바시 안다라바라라라